제가 원래는 올해에 조금 그 계획을 아까 일본어도 막 배우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막 그 큰 계획을 세웠다가 1월 8일 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조재범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그 이후로 제가 지금 지금 8월까지 거의 안 쉬고 계속 달려왔어요. 그리고 안 쉬고 달려온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터뷰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안 하는 걸로 서약을 하고 이제 위원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말을 못 해가지고 요즘 말이 빨라지고 평소보다 말을 막 못하던 말을 막 하게 돼서 이렇게 빠르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면 이 스포츠 개혁의 마지막 기회라고 했던 그 2019년이 아까 첫 번째 발제에서 우리 그 최희창 선생님이 얘기했던 2019년, 2018년, 20년 지금 굉장히 지금 아까 변곡점이라고 하고 임계점이라고 했던 티핑 포인트라고 말씀하셨던 저도 이게 원래는 스포츠 개혁의 그 변곡점이라고 제목을 했다가 우리 개혁의 마지막 기회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올해가 2019년이고요. 19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올해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냐. 2018년에 다 아시다시피 평창올림픽이 있었고요. 평창올림픽 이후에 2020년에 다 아시다시피 도쿄올림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있는 2019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지금 상반기 1월 8일부터 이후에 오늘 8월까지 어떻게 도왔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그거와 덧붙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공고안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들을 좀 받는 식으로 오늘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 스포츠와 인권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굉장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1월 8일 날 SBS 보도가 나와서 요 SBS 보도 나고 1월 9일 날 제가 모르는 전화를 220통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인터뷰를 이제 따려고 하는데 왜 그랬냐면 우리 아시다시피 체육계에 계속 이렇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뭐 승부 조작, 뭐 폭력, 성폭력 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왜 제가 하냐면요. 아무도 안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나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이걸 거절을 해요. 근데 저는 약간 아까 이제 시민단체도 있고 뭐 이래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별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체육계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루에 막 200통씩 받으면서 거의 그 소용돌이에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 2월 11일 날 그 스포츠 혁신이라고 요게 이제 11일 날 발족이 됐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제가 굉장히 웃고 있잖아요. 여기 유태현 선생님이 정말 철없이 웃고 있는 많이 아시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요 상태로 2월 11일 날 발족을 해서 그 후로 이제 분과가 3개로 나뉘어서 아까 얘기했던 그 5개의 공고문을 했고요. 지금 공고문을 다 모아가지고 보니까 총 5차까지가 220쪽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좀 권고가 좀 양이 좀 상당했고 그랬던 이유가 사실은 원래는 권고 딱 하고 권고의 뭐 이유 딱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참 좋은데 이게 워낙 시비가 많고 다양한 이해 관계가 많은 다큐멘터리여서 어떻게든지 좀 백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길어지면서 첫 번째 뭐 34페이지, 뭐 40페이지, 60페이지 점점 이제 늘면서 이게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대표 저자를 쓰고 나머지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각 저자별로 이제 막 서로 이제 지난번에 40페이지 썼는데 이번에는 뭐 60페이지 막 이런 식으로 아마 지금 6차, 7차 권고는 아까 얘기했던 좀 워낙 그 사안의 중대성으로 미뤄가서 제가 대충 봤는데 한 80페이지 이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거의 300페이지 총량이 되지 않을까. 뭐 많이 썼다고 뭐 자랑하라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이 사안이 그동안 우리 체육계에서 없었던 일이 아니라 계속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어떤 이유든지 이거를 해결을 못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2019년이 아까 마지막 기회라고 했던 게 사실은 이게 저는 처음에 이 사안에서 물어봤을 때 기적처럼 찾아온 기회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 국민적인 공분을 사서 만들어진 이 기회를 우리가 이번에 살리지 못한다면 기회를 살린다는 게 어떤 정말 그 탑 선수의 희생과 눈물을 시작으로 이 일이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도 이거를 제대로 완수를 못한다면 제가 그냥 솔직히 앞으로 개혁이나 어떤 혁신한다는 얘기 하지 못할 거다. 아니면 한 10년 후에 또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나서 또 이런 일이 생겨야 또 이제 막 발끈해서 또 할 텐데 그때도 성공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얘기할 거의 2차 공고가
그 1차 공고는 아까 그냥 잠깐 얘기 드렸는데 2차 공고가 사실은 그 스포츠, 학교 스포츠 정상화에 대한 공고인데요. 그 조금 잘 구별해야 될 게 학교 체육 정상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막 학교 체육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학교 스포츠에 대한, 그래서 이제 학교 스포츠 클럽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운동부 운영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아까 실장 선생님 발표하실 때 이게 좀 엘리트 쪽으로 너무 치중돼 있다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1%가 엘리트고 99%가 일반 학생이었는데, 사실 99%의 학생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포션이 많죠. 근데 그 1%의 학생 운동부가 워낙 많은 이렇게 주목도 많이 받고 그동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고가 6가지가 요거 사진 왜 했냐면, 아까 그 첫 번째 사진과 굉장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그게 2개월 만에 얼굴이 거의 그 썩은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갖은 음해와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얼굴이 맛이 가서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요 그림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갈까에 대한 게, 학교 스포츠 클럽이 있고 엘리트 스포츠가 있고 지역 스포츠 클럽이 있고, 요게 이제 2바퀴로 가는 자전거인데 스포츠 4올이라고 이제 앞바퀴로 앞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뒤에 공고가 6개로 나눠져 있고, 이 공고 전체가 한 항이 굉장히 굉장히 많은 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항에 한 조항마다 한 7개에서 8개 정도의 그 각 항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문체부 사이트에 가면 있는데 그걸 찾아보시고요. 오늘은 그냥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다는 얘기 드리고, 이걸 하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릴게요. 원래 이 2차 공고하고 5차 공고를 제가 조금 관여를 했었는데요. 2차 공고의 첫 번째 제목은 제가 약간 문학적으로 학생과 선수의 벽을 허물다 딱 했는데, 멋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공적인 문서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바꿨는데, 기본적인 개념이 그동안 학교 운동부와 일반 학생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선수라고 하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선수 등록이라고 하는 그 벽을 허물어서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하다가 자기가 어느 순간 이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일반 학생으로 넘어와서 그냥 선수가 아닌 학생으로 살 수 있는 거고, 일반 학생들도 지금은 스포츠 클럽을 하다가 난 선수 할 거야 이러면 선수 등록을 해야 되고, 선수 등록을 하는 순간에는 엘리트 길을 가야 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 클럽은 참가를 못 해요. 이게 일단 선수가 되면 두 개가 이제 왔다 갔다 못 하니까. 그래서 그 벽을 허물면 일반 학생들도 나 스포츠 좋은데 스포츠 클럽 하다가 넘어가고, 이거를 지금의 기준으로는 그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반세기 동안 그거를 경험을 안 해본 거예요. 그 운동선수를 하면 딱 여기 가야 되고, 운동선수 안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소외돼서, 그래서 그 기본적인 그 벽을 허물면서 결핍과 과잉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쪽은 운동이 너무 과잉, 학습이 결핍, 이쪽은 운동이 결핍, 학습이 과잉, 이거를 터서 그거를 어떻게 바꿀까를 고민하면서 학교 스포츠를 정상화하게 하자라고 하는 걸로 했고요. 여러분들 70년에 생긴 그 체육 특기자 제도가 우리나라 정말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정운선 선수 뭐 이런 분들이 자기가 엘리트를 하겠다 그러면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국가적으로 키워주고 연금도 받고 막 이렇게 컸어요. 근데 그 부분이 일종의 약간 독배처럼 그런 분들이 있죠. 제가 정운선 선수 발표할 때 정말 럭키하다, 이런 무릎에 손 하나도 안 댔다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지금 프로 선수들 컨설팅 하는데 그 팀에 가보면 여자 프로 선수들이요, 층계를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이 없어. 다 이렇게 옆으로 내려와요. 무릎이 다 나갔어. 무릎 연골 다 나가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혹사당하고 정말 인동 기계가 돼야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어떤 메달이나 국위 선양을 위해서 최적화된 시스템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러분들 입장 바꿔서 너 지금부터 공부 안 하고 운동만 해도 좋은 데 가고 잘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친구가 공부를 한다는 건 굉장히 엑스트라인 거예요. 그렇게 문을 열어놓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야, 학습권 너의 인생을 책임져야지, 공부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주객이 전도된 거죠. 국가가 그런 길을 열어놓고 지금 와가지고 그들에게 철퇴를 내리는
근데 지금까지 보면 72년 이전에는 운동하셨던 분들 사실 운동하고 뭐 마라톤 한기영 선생님 이런 분들 자기 운동하다가 하고 부상당하고 그만두고 은행장으로 입사해가지고 지점장까지 한 다음에 다시 육상연맹 전무이사 와가지고 황영조 키우고 뭐 이러면서 은퇴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일반인으로서 성공하면서도 운동 엘리트를 갔던 선수들이 얘들이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그 습기자 이후에는 우리는 박태환, 김연아, 뭐 이런 유현진 이런 정말 빛나는 별들밖에 없는 그 밑에 수많은 피라미드 밑바닥들의 운동을 하다 그만두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면서 그만큼 못 간 친구들이 그 운동을 그만둔과 동시에 완전히 그 상위의 맨 밑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있고 이들이 학습권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벽허물기를 했는데 사실은 요 그 스포츠 리터러시라고 하는 개념을 전면에 사실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리터러시라는 개념 뭐 아직도 이거를 어떤 체육적 소양 아니면 뭐 인문적인 뭐 체육 뭐 체육창선생님 많이 얘기하시는 그 부분인데요. 그거를 사실 다 정확하게 깨닫고 있거나 그걸 정의 내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얘기하는 스포츠 리터러시는 그냥 한국말로 그 문해력이라고 하잖아요. 문자를 해독하는 능력, 그죠? 리터러시요, 그죠? 리터러시. 여러분들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 책을 내가 책을 읽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문해력이라는 능력은 문해력,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은 그냥 이거를 습득함으로써 내가 인생에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숨 쉬듯이 그냥 볼 수 있는 그래서 리터러시라는 그 말 자체가 그러나 그게 결여됐을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글을 못 읽는다고 하면 이 사회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죠? 아주 필수 불가려 하면서 내가 의식하지 않고도 몸에 배어있는 능력을 리터러시라고 한다면 스포츠 리터러시는 그냥 길 가고 있는데 누가 공을 던지면 공을 툭 세워가지고 차고 그러면서 뛰기 시작하면 같이 몸에 배어있는 그런 숨 쉬듯이 나에 배어있는 어떤 능력이 신체적인 어떤 몸에 관한 건강에 대한 어떤 그런 능력으로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 지금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스포츠 리터러시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그게 없으면 글을 못 읽는 거랑 똑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모르고 이런 세계를 모르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사는 거죠. 그 신체적인 리터러시를 활용하지 못하고 글을 못 읽으면서 평생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리터러시가 아까 그 남상호 박사 얘기했던 어렸을 유아기계부터 습관화시켜서 학교 체육 우리가 살면서 공식적으로 스포츠나 어떤 체육을 공식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은 학교 체육이 끝이에요. 여러분 보통 보면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 가가지고 하고 그게 거의 마지막이고요. 청장년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단절되고 있는 게 일반적인 거고 그래서 끝나고 장년, 중년, 노년까지가 쭉 이어지는 연계적을 가지려면 어렸을 때부터 이게 몸에 배는 글자를 습득하는 능력같이 스포츠가 리터러시로 남아야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풍요롭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리터러시를 기본에 깔고 이것이 가능하려면 학교 스포츠가 그동안 왜곡됐던 이 양분화된 이분화를 터서 어떻게 하면 정상화를 할까를 고민했던 게 2차 권고안의 배경입니다. 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네. 빨리. 요게 이제 6가지 권고 중에 이 첫 번째 권고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이라고 해서 이게 학생 선수들이 선수냐 학생이냐라는 기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 선수가 선수라면 필요 없는 거예요. 너 선수해.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 고등학교 2학년인데 나 축구 선수 할 거야. 나 공부 필요 없는데 왜 나보고 학교 수업 들어가고 CJ로 와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선수니까. 근데 학생이라면 그죠? 이 학생 선수가 선수냐 학생이냐 만약에 우리가 이 교육기관에 있는 이 인간이 학생이라고 만약에 규정한다면 당연히 수업을 들어가서 시험 보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학습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동안 그거를 배제시키고 있었던 게 폭력적이었고 그것들을 만약에 이제 외국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니네들 이런 질문 하잖아요. 야, 니네 학생 선수들은 어떻게 공부해? 이런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학생인 게 먼저고 학생을 다 하면서 엑스트라로 운동을 해서 그 운동한 걸로 그래서 운동한 사람들을 훌륭하게 보고 어프리시에이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못하는 것들을 하거든. 보통 사람들이 거기까지 못 가는데 운동
공부를 다 하고 나머지 시간에 운동을 하고 또 자율학습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외국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반대로 아까 얼핏 얘기하는데 운동을 했다라는 것이 부끄러운 아까 구기선양하면 되게 뿌듯하고 좋겠죠. 근데 그렇게 엘리트를 갔던 제가 아는 엘리트 했던 아이스하키 선수인데 초등학교 그 연대 그때는 이제 경영학과 그때는 이제 특기생으로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가가지고 수업하는데 1학년 1학기 영어 수업에 영어 읽으라고 그랬는데 한자도 못 읽는 거예요. 영어를 알파벳을 모르는 거예요. 연대 1학년 1학기 교양 영어. 그분이 저한테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그 1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거기서 근데 친구들한테는 자기가 운동선수를 안 밝히고 1분 있다가 아주 쥐 들어간 구멍에 들어간 소리로 교수님 저 운동 봅니다. 특기생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영어 선생님이 좀 곤조가 있어서 매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걸 한국말로 다 써가지고 달달 외워가지고 들어가서 막 줄줄줄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뭐 안사키 쪽에 되게 전설적인 84학번인데 이런 분들이 저한테 달려들면서 교수님 특기장제도 없어주세요. 이거 사람 바보 만드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분이 그거의 수혜자이죠. 지금 그걸로 지금까지 평생 살았어요. 하지만 안 해도 된다라는 걸 열어놓으면 굳이 안 한다는 거죠. 당연히 하는 거로 만들면 다 하고 거기서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면 도쿄올림픽 때 우리나라 20위밖에 나고 금메달 못 따는 거 당신 책임질 거냐라고 현직 체육과 교수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제가 책임질 일은 아니죠. 그죠? 어쨌거나 그게 학습권에 대한 학습권 선수속 보장에 이게 기본적인 학생이냐 선수냐에 대한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특기자 진학제도. 여기 권고 2가 사실은 이 2차 권고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특기자 제도 이 학교 스포츠 정상화의 가장 걸림돌이 뭐였냐면 대학 진학과 관련된 규정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바꿔내느냐가 가장 컸고요. 이것 때문에 교육부랑 한 9번, 10번을 계속 회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대교협 있고 교육부 있고 그 다음에 또 각 대학의 자율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스포츠 협의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각자가 롤이 있는데 우리는 못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디폴트예요. 그게 다 얘기. 그래서 다 모아놓고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얘기해서 대학 진학에 대한 것도 어떤 식으로 잘 읽어보시면 대학 입시를 하는 특기생들이 경기 실적만으로는 대학 가는 거가 아니고 성적도 일부 반영되고 내신도 있고 그 다음에 출석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다가 성적 비율을 40% 이렇게 박으려고 했는데 박는 순간 40%는 어디서 나온 거냐 막 이렇게 공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 쓰고 그냥 반영 비율을 정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표를 하라. 그 대학 스포츠 협의하고 대교육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놓고 뒤에 권고문 뒤에 40% 됐으면 되게 좋겠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거 앞에 못 냈죠. 근데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40% 이상이 되면 특기자 제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특기자로 가는 게 아니라 성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은 뭐 30%, 35%, 40% 이렇게 커질 텐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진학은 법상 고등교육법상 한 번에 못 받고요. 3년 6개월 유예 기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뭘 바꾸려면 왜냐하면 4학년 애들이 중학교 갈 때 1학년 중학교 1학년들이 고등학교 때 이런 식으로 진학 입시에 가는 거는 3년 6개월 유예 기간을 두기 때문에 이번에 가장 중요한 진학에 대한 거는 3년 6개월 유예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이 그 운동부 규정 관리 규정인데 여기는 그동안 운동부 안에서 벌어지고 있던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안 된다. 하지만 안 되는 거에 어떤 페널티 이런 것도 이거 굉장히 좀 저항이 많았고요. 왜냐하면 그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이게 계속 이거 금지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뭐 각출하지 말고 뭐 입시에도 부정하게 개입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규정들이 있고요. 그랬을 시에 처벌 규정은 어떻게 나왔냐면 그 팀이 전국대회 못 나가는 경기 출전 제한까지 이렇게 두는 그런 게 있어서 사실 그 대법원에 있는 이게 사람의 그 학생의 인권에 침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자문을 받아서 괜찮은 선까지 해서 해놓은 거고요. 아까 제가 잠깐 빼먹었는데 권고 1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그 주말 대회로 가는 거에서 1번이 주중대회 참가 금지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 그 문체부에서 5항점 가면 뭐가 있냐면 주말 대회, 그러니까 주말 대회 개최 금지가 또 있는 거예요. 2개.
그래서 참가 금지 개최 경기를 두면 두 가지를 앞에서 막고 뒤에서 막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경기를 방학 때 아니면은 그래서 정규 수업은 받도록. 근데 이제 그게 저항이 너무 심해서 나중에는 조금 후퇴해서 정규 수업 받으면 그날 저녁에는 뭐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서 멀리는 못 가더라도 조금 열어놓고, 그것도 사실은 너무 저항이 많아서 앞으로 1년 동안 12월까지 각 경기 단체가 이행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가 검토할 테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부분들을 찾아내면 문체부하고 교육부에서 예산을 내서 주말 리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한다라고 공고문을 제가 볼 때는 많이 후퇴를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 해서 정규 수업만은 듣게 하는 게 이제 1번이었고요. 3번까지 얘기했고, 4번이 이제 지도자 역할 처우 개선, 이게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고, 여기 이제 운동부 지도자의 어떤 처우 개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운동부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 노조들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직업이 돼야 부정도 안 생기고 정말 소신껏 가르치고 성적에 의해서 안 잘리고. 지금 운동부 지도자들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 교수님 저 학교 가면 교장이 껌대라고 하면 껌대요. 이 정도예요. 껌대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 다른 뭐 급식사 뭐 이런 사람들 호봉받아 가는데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은 정말 그 학교 공동체 맨 밑바닥에서 계속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의 그 열악함들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박아서 공무원 몇 급 공무원의 몇 호봉 수준의 월급을 해라라고 썼다가 그렇게 썼는데 기재부에서 노를 했고, 근데 노를 한 거를 저희가 쓰면 쓸 수 있는데, 그 썼을 때 그럼 몇 호봉에 이렇게 해서 해라라고 했는데 그 당연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공고문이 안 될 거를 넣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공고문 전체에 어떤 신뢰에 문제가 생겨서, 잘 읽어보시면 불안정한 고용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정도로 굉장히 완곡하게 후퇴한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은 저도 이제 이 2차 공고를 통틀어서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5번이 이게 사실은 아까 최희창 선생님 얘기했던 일반 학생이 99%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4번까지가 다 운동부 얘기고요. 5번이 사실은, 그래서 5번이 원래 1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99%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썼었어요. 그러다가 뒤로 왜 운동부가 너무 이제 큰 문제가 있어서 1부터 4까지 하고 5번에 일반 학생 99%가 어떻게 스포츠 클럽을 해야 되는가. 학교 스포츠 클럽이죠. 학교 스포츠 클럽을 어떻게 활성화하냐에 대한 문제, 아까 얘기했던 선수 등록 문제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학교 스포츠 등록을 한 그 경력들이 지금은 이제 남지가 않고, 이게 뭐 그 이민표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건데, 지금 학교 스포츠 클럽이 정책이 한 3, 4년 정체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이유가 3학년 되면 고3 되면 엄마들이 야 이제 그만 놀고 공부해야지, 대학 가야지.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아까 2번 그 진학 관련된 대학 입시만 붙으면 모든 블랙홀이 거기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학 입시 때문에, 그렇다면 스포츠 클럽도 어떤 식인지 입시에 반영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거기 보면 이런 거를 데이터화해서 학교체육진흥회로 하여금 이거를 데이터화해서 진학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라고 했다가 까였어요. 진학이라고 쓰면 이제 우리나라 또 이제 진학이 들어가자마자 또 사교육과 뭐 이런 건 이제 교육부에서 난리가 난 거, 이거 어떻게 책임질래? 그래서 거기 보면 진로라고 바꿨어요. 되게 비겁하게. 하지만 그런 식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반영이 되고 쓰여져야 이 운동을 하는 거, 스포츠 클럽 하는 거 자체가 그냥 헛되이 시간을 보는 게 아니고 나의 미래에 일정한 투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담는 게 5번에 다 담겨 있습니다. 6번은 최전 이게 제일 그냥 탁 얘기할 때 엘리트나 이쪽에서 왜 잘 되고 있는 소년체전 없애냐. 근데 소년체전 폐지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도종환 장관이 이거를 처음에 발표할 때 소년체전 폐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저희는 그 얘기를 안 했지만 이미 그 얘기 나와 있어서 이것들을 바꾸는데 되게 어려운 거죠. 이게 없애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스포츠 클럽과 운동부를 같이 확대해서 개편하고 좀 더 교육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소년체제에 있는 초등부는 사실 전국대회가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다. 중학교 이상 대회 전국대회하고 초등부는 권역별 대회로만 해도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크게 다른 건 아니고, 그게 제가 찾아보니까 20년 전에도 다 나왔던 얘기들을 지금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는 사람들, 야 이거 뭐가 새로워? 이거 옛날에 다 했던 건데, 10년 전에 썼던 내용 연구소 보면 다 있어요. 똑같이. 초등학교 개편 뭐 이런 거. 박정준 선생님 했던 그 연구소에 보면, 거기 보면 전국체전 얘기들 다
있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왜 안 됐을까? 왜 안 됐을까요? 뭐 우리가 몰라서 안 했을까요? 왜 안 되냐면요. 이해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야. 아까 바퀴 6개 있는 것처럼 하나의 그 톱니바퀴를 하나를 고치면 그 다음 것도 같이 고쳐야, 한 통으로 고쳐야 고쳐지는 게 가능한데, 지금까지는 그런 기회가 한 번도 없던 거예요. 다 교육부 따로, 문체부 따로, 대안체육 따로, 시도체 이렇게 나눠서 서로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거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는 이거를 놓고, 이거 니네 어디까지 받을 수 있어? 여기까지. 이거 도저히 못하겠는데, 그걸 니고시에이트 하면서 최대치로 밀어낸 거가 권고안에 담긴 거고요. 거기에 못 담은 것도 뒤에 소편처럼 막 그 40-50페이지 되는데, 잘 읽어보시면, 제가 이제 숨겨놨죠. 거기 잘 읽어보시면 조금 비겁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역사적인 다큐멘터리 때문에 어디든지 이걸 남겨놔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2차 공고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다음인가. 이게 6월 4일날 우리 발표하고 나서 국민청원 2차 공고안의 철회를 청원합니다. 한 12,000명까지 올랐다. 그 다음에 이제 안 됐는데요. 어쨌거나 이런 저항들이 계속 있었고, 이거 하신 분들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그런 생각 할 수 있고, 왜냐면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걸 정말 저항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방법론적으로 조금 과격하게, 이것도 이제 국가대표협의회에서 나와서 이제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성명서 내고요. 이런 저항들이 있었고, 여기에 반해서 여기에 이제 체육과 교수들 한 200명 모여가지고 이제 지지 성명을 내셨고요. 여러분들과 같은 체육 교사들이 또 한 300명 이상 모여가지고 7월 19일 날 이런 지지 성명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뭐 그럼 지금 이렇게 계속 반인권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성폭력 같은 거, 어제도 지금 그 언남고등학교 그 축구 감독 사건 터지고 다 녹음되죠. 야구 쪽에 선수 건드리고, 축구 쪽에 학부모 건드리고, 어떤 종목, 제가 아는 종목은 선수하고 학생을 한꺼번에 건드리는 코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근데 그 부분이 몰랐던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냥 이렇게 약간 쉬쉬하면서 하다가, 그 KBS 정재영 기자 페이스북 올려놓은 거니까 그동안 알고 있었죠. 여기까지는 안 다루려고 했는데 이게 수모니에 올라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이거 없애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언남고등학교 축구 명문이고요. 저희 아들 언남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이렇게 운동장에서 축구 못해요. 운동부들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축구 좋아해가지고 가면서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풀이 죽어서 왔는데 운동부만 뛸 수 있는 운동장입니다. 어쨌거나 그 벽을 허물어서 아까 했던 스포츠 리터러시가 몸에 배서 모두를 위한 스포츠, 그리고 모두 위한 스포츠는 성인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 난민, 성소수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고 스포츠홀에서 정말 장애인 스포츠에 맞춰서 시설 만들면 그거야말로 스포츠홀입니다. 시니어들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모두 액세서블하고 정말 눈앞에 다 이런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시설 투자를 해서, 그래서 5차 공고문에 보시면 마지막에 도시재생과 관련된 스포츠 클럽의 제안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시들, 지금 지방 도시들 다 죽어가는데요. 거기에 스포츠가 국토부에서 지금 몇 수조씩 매년 쏟아붓고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 졸업생들이 미셔너리처럼 스포츠 클럽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이 도시를 살리는 일들을 정부의 그 돈을 받아서 가서 그 운동뿐만 아니라 문화, 뭐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그 스포츠 인문화 모든 걸 모아서 이 도시를 살려내는 프로젝트를, 그게 그냥 머릿속으로 꿈꾼 게 아니고요. 북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도시재생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가능하고 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봤을 때는 지금 스포츠 정상화가 지금 이대로 두면 엘리트 스포츠가 살아나지가 않아요. 그거를 정말 지금 그걸 반대하시는 기득권의 몇 분들은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인구가 4%씩 줄고 있는데 운동부는 8%씩 줄고 있어요, 매년. 인구보다 더 빨리 없어지는 거면, 인구가 다 없어지기 전에 운동부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몇 년 안 남았는데 그걸 다 알면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 안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고안을 좀 찬찬히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음 공고문의 행보들, 그리고 6차, 7차, 그리고 앞으로 2월까지 저희가 이행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이행들을 살피게 되는데요. 그때 함께 지지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